오늘의 세태 뉴스. 오늘은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일식집에서 손석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손석희 사장 주장에 의하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조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자 되는 사람이 손 사장을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손 사장 쪽에서 폭행은 무슨 폭행, 어깨 2번 툭툭 떠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 김 기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추가적인 폭로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손 사장 폭행 사건 이런 제목으로 떴던 것들이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그 손석희 사장이 2017년, 그러니까 꽤 몇 년 된 거죠. 2017년도에 차량 접촉 사고를 냈답니다. 과천에 있는 한 주차장인데 그 손석희 사장의 차 뒤에 견인차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후진을 하면서 그 견인차를 이렇게 박은 모양이에요. 근데 손 사장 입장에서는 그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 난 걸 모를 만큼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고, 뒤 차가 쫓아와서 자기가 접촉사고를 냈다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둘이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프리랜서 기자가 그 사건을 알고는 일반인들 사이에 그 사건도 아니고 당신같이 유명인이 이런 사건을 내면 큰 기사거리가 된다, 내가 기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 사장이 그걸 말리고 기사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최근 이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손찌검을 했다, 손 사장이 이 프리랜서 기자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프리랜서 기자가 그 공개한 대화 내용 같은 걸 보면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피가 철철 흐르고, 보통 폭행이라고 그러면 이가 빠지고 이가 부러지고 이런 걸 우리 상상을 하는데, 그 상대방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폭행이라는 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 사장 주장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 후에 또 무슨 프리랜서 기자에 의하면 그날 차에 동승했던 여자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손 사장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손 사장과 그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위가 어떻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손석희 사장 같이 유명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도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당신이 내 몸을 만졌다 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너무 붐비는 전철 안에서 몸이 스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터치한 적이 없는데 터치를 했다고 그걸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은 경찰서에 검찰에 왔다 갔다 불려다니는 게 너무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불려다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리한 싸움 끝에 남자 쪽에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성추행 이런 거는 주로 여자들 입장을 많이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자기 자신이 증거들을 어렵게 수집을 해서 또 증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렵게, 말하자면 여자가 무고가 되고 거기서 풀려나게 되면 남자는 정말 생업을 몇 달 동안 포기하고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지는데 여자 쪽에는 별로 뭐 남자의 그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여자 쪽 보고 뭐 그런 그 손해를 물어줘라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사건 자체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에 저는 우려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게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발전해가고 점점 커져가고 이렇게 되면 아무튼 사람 마음도 각박해져 가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믿지 못하고 내 동료를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감시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사회의 한 단면이죠. 글쎄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서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한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뭐 이거는 그 전문가들 또 학자들이 나와서 마음껏 떠들어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이 현상 자체가 그냥 안타깝고 가능하면 내 주위에서는 내 주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좀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할 뿐입니다.